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제16강 지휘 활동으로서 동기 유발, 모티베이션에 관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험을 받고 또 제가 채점 결과를 그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보고 확인하시고 음, 또 이제 그 밖의 과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한 두 주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 남은 그 학기를 잘 마무리합시다. 예. 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동기 유발, 모티베이션에 관해서 할 텐데 이 왼쪽에 보면 한 책 한 권 보이시죠? 90년생이 온다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책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 그 수업할 내용에 그 해당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년생이라는 게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30 가까이 돼 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죠, 이제 이미.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보통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이렇게 세 세대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생이 그 직장에서 보면은 한 뭐 팀장쯤 되겠죠. 좀 나이가. 그리고 80년대생은 뭐 대리나 과장급. 예. 그리고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신입사원인데 이 세 세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교육받은 내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 밑에 애들은 왜 이렇게 그냥 애들이 싸가지가 없고 게으르고 이기적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언제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뭐 거의 모든 시기에 이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되게 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저거 어떡하나 저거. 아이고 저것들 그냥 싸가지도 없고 그냥 무식하고 큰일 났네. 근데 그 걱정이 맞았다면은 아마 인류는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다들 이제 아래 세대가 다 잘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책이 재밌었어요, 되게. 예. 그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동기 유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자, 지휘화와 동기 유발 해서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예, 경영의 주요 기능들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계획, 조직, 그리고 지휘 평가 요거를 이제 시험에 냈었죠. 예, 나머지 두 개 쓰라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휘 평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예. 지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계획은 지난번에 많이 했고 조직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지휘. 자, 지휘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리딩인데 리딩. 그 리딩이라는 게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예, 리드.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리딩 부분,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계획 조직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요거 세 개하고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거 세 개는 그냥 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것도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뭐 하는 게 중요하지만 비교적 덜 들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이런 건 그냥 하면 돼요. 예, 뭐 계획도 그냥 하면 되고. 그런데 지휘는 그, 이게 필요합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어, 때로는 인간관계,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이 말 있죠? 말을 그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만들 수는 없다.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 유명한 속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 말하고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필요하죠. 상호작용. 말을 잘 구슬러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이렇게 때로는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구슬러야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꼭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이제 경험했겠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맨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그게,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그게 부모님이 하란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학부모가 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듣기 싫었던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이제 자식한테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할 건가. 예. 상호작용이죠. 때로는 밀당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내가 뭐 하나 사줄게라든가, 뭐 아이패드 사줄게, 이럴 수도 있고, 어,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집 나가! 뭐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괜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상호작용을 어떻게 잘하느냐, 밀고 당기기를. 그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예. 인간관계가 원래 어렵잖아요. 예. 자, 그래서 동기라는 거의 뜻이 뭐냐. 이제 영어로는 motivation인데, 예. 교과서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77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의 다른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대충은 알고 계시죠, 뭔지. 예. 그러니까 이거 뭐뭐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일을. 예. 그래서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영어로 하면 콘텐트, 그리고 과정은 영어로 프로세스. 그래서 콘텐츠에 중점을 둔 게 내용 이론,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게 과정 이론이죠. 예, 그래서 내용 이론에서는 무엇이에요? what? 무엇이 인간을 동기 유발시키는가? 그렇죠? 뭘 해주면은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 이거죠. 예. 용돈을 많이 줄까? 라든가, 예. 아니면 뭐 책상을 바꿔줄까? 의자가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라든가, 아니면 뭐 조명을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오늘 할 거고, 크게 세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내용 이론. 네, 뭐 그거 말고도 많지만 대표적인 거 세 개만 오늘 배울 거예요. 예. 반면에 과정 이론은 how, 어떻게, 그리고 why, 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이걸 하고, 예, 다음 시간에 이걸 하겠다. 이거 과정 이론을. 자, 봅시다.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내용 이론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서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예, 그 마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주장한 그 욕구의 5단계설 Hierarchy of Needs라고 여기 써 있죠. 여기. 예. 이 Hierarchy라는 단어는 이게 위계 질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계가 있어서 높은 단계, 낮은 단계가 이렇게 차례차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죠. 예. 그래서 화살표는 이렇게 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두 번째로 가고, 예.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면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에서 마침내 다섯 번째로 간다 이런 이론이고, 이 이론은 굉장히 뭐랄까요,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다가 이걸 던져놔도 거의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뭐 교육학, 뭐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뭐 경영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모든 학문에서 거의 다 쓰는 아주 보편적이고 유명한 이론이에요.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못 봤더라면은 어,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뭐 한두 번 더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자, 이제 5단계 이론이고요. 예, 하나씩 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그 생존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그 것들이에요. 예. 일단 뭘 먹어야 살잖아요. 먹질 못하면 죽잖아요, 사람이 굶어서. 그쵸? 예. 먹을 것, 마실 것, 그쵸? 쉴 곳, 집, 그 의식주, 예, 문제. 그리고 성적 만족도 있네요. 그죠? 이거는 거의 본능적인 거니까, 예, 이것도 그 생존에 관한 문제로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신체적인 요구,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 기본적인 의식주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그 생존에 관한 문제, 예,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 예. 목이 마르지 않아. 그리고 뭐 집이 있어. 뭐 집이 뭐 동굴이 옛날 사람들 같으면 동굴 뭐 이런 거겠죠. 동굴이나 움막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이죠. 예. 어, 내가 이제 생존을 했는데 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죠. 뭐 하루 살고 죽으면은 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안전과 육체적인 및 감정적인 해로움으로부터의 보호 욕구. 그러니까 그 신체의 어떤 그 안전을 지키는 거죠. 건강이라든가. 예. 그래서 뭐 이게 첫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약간 또 진화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좀 약간 기본적인 그 욕구예요. 그쵸? 뭐 생존에 관한 최소한의 욕구라고 봐야겠죠. 1단계, 2단계까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도 안 고프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예. 그냥 뭐 굶어 죽진 않고, 예. 계속 살아. 집도 있고, 나름대로. 뭐 집이 좋지는 않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사랑과 소속감, love and belonging이라고 나왔는데, 사랑, 그 사회 소속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싶고, 예,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예요. 예. 여러분도, 뭐 여러분은 이제 태어나서 1단계, 2단계는 그 부모님이나 뭐 대부분 어른들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본 적은 따로 없을 텐데, 뭐 거의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단계 욕구에 대해서 사실 이걸 욕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밥을 굶을 걱정을 한 적은 없잖아요, 사실. 그쵸? 예.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 어렸을 때 뭐 제가 뭐 신문을 돌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집이 밥을 굶는다 뭐 이런 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3단계부터. 소속감, 어떤 그 사랑을 받고 싶고, 예. 그래서 애정, 우정, 뭐 소속감 이런 거.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뭐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친구랑 사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이가 나빠져서 싸웠다. 이럴 때 굉장히 그 상실감이 크죠. 예. 그리고 뭐 짝사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 나만 짝사랑하고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해. 뭐 그러면은 뭐 슬프죠. 예. 그런 거. 그리고 어떤 뭐 단체에 가입을 하려고도 하고 그쵸? 뭐 그런 활동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3단계로 가기 위한 노력이죠. 예. 때로는 내가 그냥 혼자가 아니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이런 게 굉장한 그 자부심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제 그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재수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재수할 때 어때요, 여러분? 수속이 없잖아요. 그쵸? 재수생. 재수생이란 사람들은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니까 수속이 없습니다. 물론 뭐 무슨 학원이 있겠지만, 예. 그게 뭐 그 영속적인 그 소속 단체는 아니니까, 예. 그냥 임시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근데 마침내 이제 대학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대학교 학생이라는 그 소속감, 뭐 이게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요, 사람한테. 예. 그쵸?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예.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올라가죠. 그 3단계를 거쳐서
4단계로 가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존경 욕구, 에스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글쎄 이 에스팀을 뭐 존경이라고 번역해도 되긴 됩니다만은 인정 이 정도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인정과 존경 뭐 사이쯤 되는데 그 셀프 에스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예. 그래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부심, 뭐 자존심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하여튼간 비슷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자기 존중, 자율성, 성취감 등 내적인 자존 요인과 지위, 인정, 관심과 같은 외부적인 존경 요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이러면은 뭐 어떤 지위를 획득합니다. 무슨 직장에서의 그 지위랄까? 아니면 뭐 가족에서의 지위, 혹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 무슨 뭐 과장, 뭐 대리, 뭐 부장 이런 지위, 예. 혹은 뭐, 뭐 아버지가 된다든가, 엄마가 된다든가, 예, 이런 그 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요. 예. 남들이 뭐라고 불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예.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예, 동네에서는 아저씨 그러겠지만, 예, 뭐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르죠, 느낌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뭐 집안에 그 어른들 많은 데 가면은 뭐 제 이름을 부르겠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그 역할이나 위치가. 그래서 이런 그 남들이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위, 인정.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든가, 예. 남들한테 좀 뻐기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말이야, 내가 무슨 그룹 과장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괜히 또 술 먹으면 또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 하고 나서 막, 너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자식아! 뭐 이러면서, 내가 임마! 뭐 이러면서 이제, 누구 사장, 남천동 살제, 아니, 왜 나와, 이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거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적인 자존 요인, 스스로가 막 자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인데 내가 월급이 이 정도 이렇게 많고 내가 무슨 그룹에 내가 부장이야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자부심 응? 내가 무슨 대학 나왔어 뭐 이런 그런 거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더 올라가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온 게 이제 그 자아 실현의 욕구죠. 예.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어,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 같은 거 보통 이제 어떤 분야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정치로 가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 뭐 안철수 씨 같은 사람 예. 뭐 많죠. 뭐 그 외에도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서 그냥 한 얘기인데 예. 뭐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그 사람들한테 1, 2, 3, 4단계는 뭐 당연히 이룬 거고 옛날에 예. 그래서 그보다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욕구를 달성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마땅한 게. 그러니까 이제 큰 권력을 잡고 싶은 이런 욕심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기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5단계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선뜻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못하겠습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시피 이게 거의 모든 그 인간의 행동에 다 이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예, 이론이에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서. 자, 그런데 예,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검증 및 측정이 어려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워낙 단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elf actualization 자아 실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디까지가 자아 실현이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되면 자아 실현인지 아니면 뭐 대기업의 부장이 되면 자아 실현인지 아니면 부장은 안 돼 이사는 돼야 돼 모르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검증 및 측정 방법은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그게 어렵죠 예.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이제 거의 한 사람의 생애를 통틀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50년, 60년을 계속 관찰하고 있을 수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앞에 그 매슬로의 이론에 따르면은 하나의 이론이 있고 하나의 단계가 있고 그거를 성취하면 다음 단계로 가고 성취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행동이 한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예전에 이제 뭐 고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사법고시 뭐 이런 거. 예. 뭐 지금도 뭐 그 행정고시 이런 건 있으니까 뭐 행정고시 예를 듭시다. 행정고시 준비를 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백수잖아요. 3년 동안은. 그쵸? 근데 이제 그 시험을 붙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단체에 소속하게 되죠. 예, 공무원이 되니까. 그쵸? 소속됐죠. 그리고 뭐 인정도 받죠. 그 집 아들 고시 붙었대. 뭐 이러면서. 뭐 5급이야 그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존경도 받습니다. 게다가 뭐 일종의 자아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5급 이상 공무원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쵸? 예, 평생 공무원 해도 5급 못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음, 고시 공부를 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욕구를 동시에 한 방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하나가 해결해야 다음으로 가고 다음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시피. 예. 자, 그리고, 자,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90년생이 온다 이 책에서 이제 발견한 건데, 어, 마슬로는 말년에 자아 실현을 넘는 자아 초월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피라미드가 있어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자아 실현이라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5단계. 그쵸?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그랬대요. 야, 이거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초월이 있는 것 같아. 그 위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그 일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은, 예, 이 책인데요. 이 책에, 어, 이거는 그 큰 글자판이라서 아마 페이지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107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욕구 단계설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50여 년간 신봉되어 온 이론이었다. 국내 대학의 교육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교양이나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의 조직 행동이나 인사관리 과목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죠. 매슬로의 이론을 자연스럽게 가르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슬로가 말년에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바꿨다는 사실을 모른다. 욕구 단계설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았던 매슬로는 말년에 인생 최고 경험을 자기 초월, 즉 자아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삶에서 찾았으며 본인이 종전의 최고 수준의 욕구로 꼽았던 자아 실현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기존에 평생 연구한 거를 그냥 다 뒤집어 버렸다 이거예요. 막판에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그래서 자아 실현이 그 앞에 그 그림에서는 가장 궁극적이고 마지막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에 누가 밥을 굶습니까? 그쵸? 요즘에 누가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고민합니까? 물론 뭐 도숙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절이 달라졌죠. 이게 만약에 뭐 6.25 직후에 대한민국이었다면은 그냥 진짜 한 끼 먹는 게 그 소원이었어요. 뭐 굶어 죽진 않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또 세 끼를 먹나. 밥 세 끼를 다 못 먹는 사람도 많았고 그럴 때는 1, 2단계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 1, 2단계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그 욕구라는 게 3단계 최소 이후부터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뭐 어린이나 학생들 이런 경우에 이게 과거에로 따지면은 거의 그 생존에 관한 위협을 받는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 그 옛날 어른들은 이해 못 합니다. 아, 이거 학교 다니면서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애들은 밥 굶는 거 걱정 안 했거든요. 그 어른들 어렸을 때처럼. 예.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면은 이런 이론도 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자아 실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지도 모른다고, 예, 그 마슬로가 이렇게 말년에 그렇게 주장했답니다. 이 사람이 좀 오래 살았으면은 그 자기 이론을 이렇게 보충하는 책을 다시 썼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마슬로우의 이론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꼭 배워야 됩니다. 이건 그 동기 부여 이쪽에서는 뭐 고전이죠 아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게 다시 얘기하면 지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뭐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하지만 그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막 카페 되게 잘 해놓고 그쵸? 예. 항상 그 스낵이나 이런 거 먹을 거 잘 갖다 놓고 그 원두 커피도 예. 아주 최고급 원두로 로스팅 해놔가지고 커피 따르면은 그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언제나 마실 수 있게 예. 이런 거 해놓는 이유가 예, 그런 거죠. 여전히 먹는 건 중요하니까 예, 그런 거. 그리고 회사들이 보면은 뭐 합니까? 그 동호회 활동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소속감. 예, 이런 거를 사람이 원하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직원들이 단순히 월급만 많이 받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소속감도 없고 자기 개발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학원 다니면 그거 비용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경영학 이론의 어떤 고전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7, 80년대 그때는 예, 아주 그 유명했던 이론인데 이제 지금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죠. 이렇게 보다시피. 자, 그래서 마슬로우 이론 일단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갑시다. 그다음 ERG 이론이에요. ERG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예, ERG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존재, existence, 관계, relatedness, 그게 성장이죠, growth.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근데 또 나왔네요, 이 피라미드.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마슬로우의 그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이 1, 2단계 여기까지를 그 존재로 보고, 그렇죠? 존재에 관한 그 동기로 보고, 그렇죠? 일단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어디까지라고 여기 한 중간쯤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 에스팀을 위로 넣을지 아래로 넣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소속감, 사랑, 그쵸? 이거하고 에스팀까지 이거를 이제 관계에 관한 그 동기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그쵸? 내가 궁극적으로 성장해서 뭘 이루고 싶다, 그쵸? 이게 이제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5단계인데 여기 3단계로 줄인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ERG 이론에서는 그 대신에 이 안전에 관한 욕구, 여기 세이프티 이거를 이제 물질과 사람에 관한 것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어, 사람이라 함은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어떤 게 더 힘드냐? 그러면은 글쎄 요즘은 그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작업 환경이나 물질 이런 게 힘들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일을 12시간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월급도 조금 주면서 그리고 뭐 그 작업장 환경도 뭐 공장이라고 치면은 그 뭐 먼지 나는 좁고 막 환기도 안 되는 이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죠. 예.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뭐
그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여전히 있지만 하여튼간 그 인간 관계에서 얻는 스트레스, 예, 이것도 안전에 관한 거라고 봐야죠. 그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이제 이 매슬로 이론에서는 이렇게 위로만 가죠. 예, 하나가 달성되면 위로 가고 위로 가고 위로 가고. 그랬는데 이 ERG 이론에서는 이게 때로는 막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행을 하기도 해요. 예, 욕구가 불만이 되면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게 또 마찬가지로 90년대생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직장 문화에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 아니 무슨 뭐 맨날 야근시키고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이러고 막 일을 할 때 막 그 묵살을 한다든가 그 동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든가 이런 그 직장 문화에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뭐 차라리 이러느니 그냥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거잖아요. 되게 좋고. 그런데 다시 그 백세 생활로 돌아간다는 게 웬만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걸 택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차라리 이렇게 직장을 다니느니, 그냥, 백세 생활 내가 1년, 2년 더 해가지고, 딴 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오히려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예. 역행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ERG 이론에는. 이게 이제 그 마슬로 이론에는 없던 거죠. 일종의 보완을 한 거죠. 마슬로 이론을 보고 이게 워낙 그 유명하고 그 고전적인 컨텍스트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없을까? 이걸 좀 더 보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자꾸 내놓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분리해보고 뭐 분석해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욕구의 강도보다 명확성에 초점을 둔다 이건데 그 존재 욕구 그 이그지스턴스에서 ERG가 세 개가 있잖아요. 욕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거는 존재의 욕구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더 명확하고 이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관계가 두 번째로 명확하고 성장이 세 번째로 명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알더퍼라는 학자가 주장한 ERG 디어리, 그 ERG 이론의 내용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설에서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몇 가지 정리를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세 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두 개를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two factor theory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 이요인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 팩터가 뭐냐면은 동기와 위생이거든요.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 위생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뭐 위생 그러니까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하이진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진짜 위생이죠. 그 어떤 데서는 이걸 메인터넌스라고 합니다.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라는 게 메인테인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리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유지 이런 뜻입니다. 뭐 보수 이런 것도 돼요. 건물을 뭐 이렇게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메인터넌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위생 요인 혹은 뭐 예, 영어로는 하이진 혹은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이제 동기, 모티베이션 혹은 뭐 모티베이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OR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누는데 그 위생 요인은 환경에 관한 것이고요. 동기는 직무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일 자체. 이거는 일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주변 환경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위생 요인은 뭐냐면은 정책, 행정, 감독, 관계, 직무 환경, 연봉, 직위 안정성, 연봉도 들어가요. 뭐 복리후생 이런 거.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는데 컴퓨터가 새 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 또 뭐 정수기에 뭐 얼음이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사무용품을 뭐 제때 잘 갖다 주나 뭐 등등등. 어, 뭐 회사에 통근버스가 있나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죠.
직위 안정성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거의 그 직무 자체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 요인은 뭐냐면 성취, 인정, 직무, 반응, 성장, 승진.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까 그 처음에 했던 그 마슬로우의 피라미드에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1, 2단계에 해당하죠. 예, 굳이 비교하자면은 예. 이거는 뭡니까? 인정, 성취 보면 3단계잖아요. 그쵸? 사랑, 소속감, 그쵸? 3, 4, 5라고 봐야 되죠, 이건. 예. 굳이 나누자면 다음 장에 있으니까 뭐 그때 가서 할게요. 예.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이 그 이게 이제 프레드릭 헐츠버그라는 사람이 여기 사진에 있죠. 예. 이 사람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이 위생 요인 혹은 그 메인터넌스 뭐 보수 요인이라고 할게요. 예, 위생 혹은 보수 요인이 안 좋으면 예,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그 사무용품이 너무 후졌어. 복석이 맨날 고장나. 정수기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뭐 컴퓨터는 후졌는데 바꿔주지도 않고 이런다. 그러면은 불만족합니다. 직장에 대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쳐요. 아이 무시 맨날 컴퓨터 바꿔달라니까 고쳐주지도 않고 맨날 뭐야 이거.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 컴퓨터가 좋다고 해서 우리 회사는 참 좋은 회사야. 이렇게 좋은 컴퓨터도 사다 주고 나는 열심히 일해야지. 어? 이렇게 동기가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불만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위생 요인은. 그러니까 그 이러한 것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은 불만족해요. 하지만 이런 게 좋다고 해서 동기가 부여돼서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위생 요인은 주로 불만족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나쁜 쪽으로. 예. 그런데 동기 요인은 어떤 거냐? 동기 요인은 주로 만족에다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 동기가 부여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는 거는 주로 이쪽보다는 이쪽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동기 요인에. 예. 그 일을 했는데 그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 역시 김대리밖에 없어. 김대리 아니면 우리 회사 큰일 나. 잘했어. 그래서 보너스도 주고 보너스는 여기 있는데 연봉 하여튼간 예. 반응이 오죠. 사장님한테 반응이 오고 성장할 수 있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것 같아.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내가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뭐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렇게. 예. 자, 이거를 한번 다른 이런 쪽에 더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만족에. 예. 이런 걸 이런 반응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만족하더라 이거예요. 직무에. 예. 그래서 동기가 부여되고 더 열심히 한다 이건데 이걸 한번 스포츠의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축구 선수예요. 예를 들어서 예. 축구 선수인데 뭐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축구 선수인데 어, A 구단에 이제 입단을 했어요. 예. 뭐 수도권 팀이라고 합시다. 예, 수도권 A 구단에 입단을 했어요. 어, 그랬는데 그 팀은 이제 연봉을 많이 줘요. 예. 그 모기업이 뭐 튼튼해서 뭐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니까 뭐 어느 팀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연봉이 보통 내 실력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다른 팀 연봉보다 많아요. 예. 한 20%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거죠, 굉장히. 그쵸?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불만족스러운 그 위생 요인이 불만족스럽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구단 버스가 너무 후졌고 뭐 숙소도 안 좋고 훈련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막 이동해야 되고 불편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팀은 나를 정말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어, 내 포지션에 겹치는 선수가 별로 없어서 내가 주전으로 많이 뛰게 돼. 예. 직무죠 말하자면 그게. 예. 그리고 감독, 코치, 선생님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예, 인정. 예,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뛰어서 성적도 나게 되고 성취. 그래서 내가 뭐 이제 또 뭐 선수지만 난 이제 노장이니까 곧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지도자로서 이제 어떤 그 배울 것도 있고 그쵸? 아 우리 감독 코치님 너무 훌륭해. 예. 이럴 때 그럴 때 이 직무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선수는 이런 환경에 더 도움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예. 물론 뭐 구단 버스가 안 좋고 훈련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짜증은 날 수 있지만 네. 그 이걸로 인한 동기부여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어떤 거에 만족을 하고 어떤 거에 불만족하느냐. 그래서 위생 요인은 주로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네. 동기 요인은 주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럼 그 선수 입장 말고 구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단을 운영하는 여러분이 뭐 구단 프런트다, 뭐 구단 뭐 사장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팀의 선수나 그 프런트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고 뭐 잘 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쪽보다는 이쪽이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직무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 동기를 더 강하게 부여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음, 이게 이제 그래서 콘텐츠에 관한 그, 그 이론 중에 내용 그 동기부여 내용 이론 중에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마슬로의 그 5단계설 그리고 두 번째 그 ERG 이론 세 번째 그리고 투 팩터 티어리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놓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한번 예, 다음 장에서 이게 뭐 딱 요게 욕하니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이건 이제 5단계였죠. 예.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아까 했습니다. 다. 예. 1, 2, 3, 4, 5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두 번째로 가고 이렇게 계속 차례대로 올라간다고 했죠. 피라미드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존재, 관계, 그리고 성장 이렇게 해서 예. E, R, 예. G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예. 어, 그래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안전, 생리 요 부분이 존재에 해당하고, 그쵸? 사회적인 부분이 관계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건 약간 불명확할지도 몰라요. 이것도 약간 성장, 자존감도 관계로 볼 수도 있고, 성장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존감과 자아 실현을 성장으로 봤습니다. 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그 헐츠버그의 투 팩터 티어리 이 요인에서는 두 가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 아니면 뭐겠죠. 그쵸? 동기가 있고 위생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위생은 좀 말이 이상하지만 예. 어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어울립니다. 위생이라는 말보다 환경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원래 영어 그 표현이 하이진이니까 예. 그냥 뭐 직역을 해서 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생 그러면 무슨 뭐 저기 빨래 삶고 막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예. 화장실에 락스 뿌리고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 그리고 동기 이렇게 나눴는데 그 위생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예, 불만족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동기는 만족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세 이론을 분석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자, 오늘은 일단 동기부여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이거 동기부여를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예, 그 짧게 그 세 가지 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어, 그래서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결국에는 예. 이 요즘에 그 여러분 광고 많이 보시면은 그 국민은행 광고 있잖아요. 국민은행 이승기 나오는 국민은행 광고 거기서 이제 이승기가 막 그러잖아요. 네. 아, 이건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적은 없었고, 이거 못합니다. 말하니까 부장이, 이렇게 팀장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과장, 과장 단지 얼마나 됐나?
이제 팀장 달아야지. 딱 그러니까 갑자기 tet에 급변하죠. 예. tet에 전환해가지고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동기부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승진 아까 얘기했듯이 예. 이제 팀장 달아야지. 승진 아까 뭐였어요? 모티베이션 이쪽이었죠. 예. 허치버그의 모티베이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뭐 당근, 그쵸?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채찍, 뭐 북한 국가대표 축구팀이 좋은 성적 못 내면 아우지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심히 하죠. 예. 뭐 그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 숙제예요.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 뭐꼭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동아리에서도 그렇고 뭐 굉장히 그 폭넓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 하고 음, 다음 시간에 그 동기부여 이론, 그 과정 이론을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그 앞으로 그 스케줄하고 그 과제 일정하고 그 제가 정리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